네, 시장의 주요 이슈들 점검하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는 파워블로그 시간, 우리 투자 강남 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직접 뵈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전화 연결 통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닷새 만에 19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향성을 가늠해볼 만한 주요 이벤트나 변수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의 주제 자체를 그 해외 ETF를 통한 시장 판단 응용법이라고 정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 자체에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지만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예측 툴을 통해서 아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의 방향성 사실 저는 위로 갈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Q3가 나왔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뜨뜻미지간 이유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은 그 중앙은행들에 의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드라이빙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의 무제한 국채 매입에 의해서 유로 약세 방어는 지금 진행됐고, 또 FRB의 QE3로 부동산 시장과 실업률 완화는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실업률까지 낮아져 있긴 합니다. 또 일본도 중앙은행에서 80조인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그 여러 정체로 봤을 때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시장의 어떤 그 우상향의 패턴이 나올 것으로 봤지만 의외적으로 시장은 조금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닝 시즌에 대한 전망 자체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4, 4분기 전망까지도 좀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그 재정 절벽 이슈도 한 달밖에 안 남은 그런 선거 논쟁으로 굉장히 소모전이 좀 되고 있고 또 일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리스크 오프 즉 위험을 좀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감과 숏 포지션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 답답한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정절벽 이슈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경기지표 호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실한 경기 회복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방향성을 예측하는 방법들 아까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이 해외 ETF를 통해서 어떤 판단들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일단은 시장의 그 위험 지표인 빅스 지표는 아마 모든 투자가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텐데 그 효용성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빅스를 제외한 정말 시장에서 방향성과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지표가 VXX 지표입니다. 이 VXX 지표는 S&P 500 내에서 아주 단기간에 빅스 지표의 선물 역할을 하는 그런 지표가 되는데요. 이 VXX 지표를 보고 빅스 지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UVXY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울트라 빅스 숏텀 퓨처라 그래서 아주 단기인 하루 동안에 빅스 지표를 선물한 VXX 지표보다 2배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이 지표를 보고 빅스 지표, VX 지표 그리고 그거의 2배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아주 단기 변동성을 잘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T빅스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빅스 지표 단기 선물 곱하기 2배의 변동성, 즉 빅스 지표의 퓨처 변동성이 아니라 빅스 지표를 그냥 곱하기 2배를 해가지고 볼 수 있는 변동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TZA 지표가 되겠는데요. TZA 지표는 러셀 2000 지표를 대표하는 중소형 섹터를 반영해서 러셀 2000 지표 곱하기 3배의 인버스 지표를 반영합니다. 즉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3배로 배팅하는 지표가 되겠는데 이 지표가 바로 TZA 지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SH 지표 같은 경우에는 프로쉐어 숏 S&P 500 지표라 그래서 S&P 500 인덱스를 인버스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인버스 데이터도 코덱스 인버스나 타이거 인버스 데이터가 있는데 S&P 500의 인버스 데이터로 하락을 배팅할 때 사용하는 대형 데이터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DS 지표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지표는 S&P 500 인버스 곱하기 2배의 인버스 데이터가 됩니다. 즉 하락 곱하기 2배로 대형 지표가 빠진다고 봤을 때 이런 지표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SPXS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는 하루 동안에 S&P 500 지수의 베어 마켓에 대한
3배 곱하기 ETF가 됩니다. 즉 시장이 하락한다고 봤을 때 하락의 3배 투자하는 베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지금 총 7가지의 지표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쉽게 해서 빅스 지표는 굉장히 시장의 평이한 시장을 반영만 하고 이미 시장이 크게 변동된 이후의 데이터만을 변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7개의 데이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ETF를 통해서 시장의 스마트머니들이 어떻게 인버스 하락에 배팅하느냐 또는 상승에 배팅하느냐를 미리 앞서서 선물 지수와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라서 실제로 시장의 스마트머니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참조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따라서 ETF 자체가 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반등하고 그 변동성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변곡점에서 시장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민감도 지표가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통 이 빅스 지표 정도로 시장의 민감도를 이야기하곤 하는데 다양한 지표들 총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최근의 동향들은 어떤가요? 이 지표들을 제가 아까 쭉 보여드릴 때마다 데이터가 나왔겠는데요. 간단하게만 짧게 얘기 드리면 전체적인 데이터가 전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리스크 온 상태인 거죠. 즉 위험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에서 하락에 대한 베팅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현재 최근 시장 상황 동향은 위로는 바라보고 싶지만 아래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안정된 상태이고 위로는 계속 노려보지만 위로는 아직은 크게 터닝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나마 더 내려가지 않을 것에 무게를 실어주신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서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시죠. 시장 분석을 언급하신 분들이 러셀 2000 지수가 많이 오르면 중소형주가 뜹니다라는 분석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들은 이미 추세가 정한 다음에 나오고 있고 시장 예측은 나중에 후행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 중에 그 TZA 지표가 스몰캡 베어 3배의 인덱스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보게 되면 이미 지난 5월 달에도 3배 하락 배팅을 하는 TZA 지표가 급등하게 되면서 이미 시장보다 먼저 움직였던 것이 나타나 있었고요. 7, 8월 달에도 TZA 지표가 상승하면서 중소형주에 투자해 놓았다면 결국 9월 달에 큰 폭의 수익도 향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TZA 지표가 하락에 3배하는 배팅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마켓 포지셔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가 굉장히 하향 안정돼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에 몰입해야 되고 이런 끝물인가라는 분석하고는 반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 지금 이 TZA 지표가 갑자기 폭등하지 않는 한 현재의 시장 국면은 답답한 박스권에서 상승을 노려보는 국면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대응이 필요하고요. 테마주 단속 같은 경우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이 KC텍이나 로만손, 한국항공우주, 성광밴드 이런 종목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중소형주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는 전략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계서 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